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꼬리표를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요 전에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사용하는 동영상을 같이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에 왔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달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아실 분들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가 제공하는 매뉴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처럼 대충대충 그러나 좀 덜 귀찮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대부분의 광고들은 에이스 카운터가 자동으로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파워 컨텐츠, 페이스북 광고, 상위 노출 업체에 의뢰한 경우,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SMS, 문자 발송 시 이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 설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계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마케팅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바이럴 설정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캠페인명을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명은 파워 컨텐츠는 파워 컨텐츠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게시물은 페이스북 게시물,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그리고 뭐 SMS 이렇게 각각을 큼직큼직하게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파워 컨텐츠 할 거니까 파워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 컨텐츠. 자, 그러면 소재는 뭐 쓸 거냐?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네이버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하면은 저는 이곳에 제 홈페이지를 띄우려고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블로글이 나오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더 착한 홈페이지라고 하고 클릭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제 링크를 넣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라서 글은 똑같지 않겠지만 제 블로그도 이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주소로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도록 하죠.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라고 하고 팝컨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팝컨은 파워 컨텐츠의 약자고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를 검색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웹문서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치면 뭘로 들어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고 넣어서 요게 뜨면은 아, 얘는 팝컨의 블로그 게시글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고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 무료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얘를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짠! 등록 눌러줍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제 주소는 물음표 앞까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인하우스 마케팅 설정에 바이럴 설정을 눌렀더니 이렇게 시뻘건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럼 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얘 주소를 파워 컨텐츠 글 만들 때 쓸 건데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쓰겠죠.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무료 홈페이지란 무엇인가? 무료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오씨 아줌마에게 문의하세요. 그 다음에 클릭. 자, 클릭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 주소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주는, 물론 그냥 이 주소를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그냥 보고 들어왔는지 파워 컨텐츠를 보고 들어왔는지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표 붙은 것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넣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죠. 이 파워 컨텐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고객이 이곳에 노출된 제 글을 보고 클릭을 하면 이 글이 뜨겠죠. 대충 읽고 이거 괜찮네 라고 클릭을 하면 무슨 주소가 뜨느냐? 이렇게 제가 만든 꼬리표가 달린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이스 카운트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고 하나가 떠 있죠. 이게 방금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입 설정에도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설정에 잡히게 되는지는 제가 다른 업체에 한번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라이브 대시보드라고 실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입인데요, 이렇게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명이 들어왔네요. 아, 그럼 지금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한 명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바일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모바일에서 파워 컨텐츠를 봤습니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해서 제 파워 컨텐츠에 블로그를 읽고 너무 좋아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서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했더니 짜잔, 방금 제 모바일에서 접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 2개가 됐죠. 그리고 모바일에 한 명이 접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으로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PC에 들어왔고 한 명은 모바일에 들어왔구나, 여기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파워 컨텐츠로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더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파워 컨텐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요. 동일하게 파워 컨텐츠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팝컨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넣어주시면 아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네, 누르게 되면요, 닫기. 자, 그럼 파워 컨텐츠의 소재가 아까 1개였는데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은 무료 홈페이지 아까 만든 거죠. 방금 제가 만든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주소를 블로그에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로그를 작성하고 여기에 그 링크를 넣게 되고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든 꼬리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기 팝컨이라는 새로운 유입 출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워 컨텐츠로 총 3명이 들어왔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페이스북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페이스북은 게시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시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누른 다음에요, 캠페인을 페이스북 게시글,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요, 페이스북은 매일매일 글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저는 날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18년 그리고 4월 2일 날 쓴 글인데요,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어떤 책 썼다라는 것을 제 패친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 주소 그냥 해도 되지만 나는 페이스북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넣어요. 책. 그 다음에 등록 눌러줍니다. 자, 주소가 생겨있겠죠? 그 다음에 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겼어요. 얘를 페이스북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랑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넣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쉽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bit.ly bit.ly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할 때 귀찮으시면은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요.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 bit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뭘 넣느냐, 자, 제가 원래 긴 주소, 요 주소 10벌건 딱지가 붙은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줄여줍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씨 아줌마가 언더바 쓴 언더바 책, 이 주소는 빈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더바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세이브를 하게 되고요, 이 주소를 제가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이버 마케팅 트렌드 2018은 이번 주에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할 거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단 꼬리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18년 4월 2일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게시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약간 구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에 동일하게 페이스북 게시글 적으시고요. 소재는 1802 이렇게 썼는데 아까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스북 게시글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주소를 넣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등록 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요 주소를 여러분들 게시글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게시글 아까 한 방법을 동일하게 넣어 보시면요, 고객이 이걸 클릭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주소를 뜨게 되고요.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세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처럼 요렇게 해도 되고 3번처럼 요렇게 해도 됩니다. 얘는 페이스북의 소재를 요렇게 쓰느냐 요렇게 쓰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어떤 걸 쓰냐는 여러분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만 써주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또 어떻게 하죠?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을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하고요. 소재는 이제 아까 전과 같이 18년 0402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18년 4월 2일날 페이스북 광고했다. 그 다음에 책 광고를 제가 한다고 가정하면요. 복사를 해서 이곳에 이렇게 넣고 등록 시켜줍니다. 그럼 등록이 완료됐죠. 페이스북 광고 한번 볼게요. 이 소재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광고하는 법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광고하실 때 여기 랜딩 페이지라는 부분에 웹사이트 URL에 이 긴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럼 고객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주소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붙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카운트에서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광고가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블로그 체험단. 자, 블로그 체험단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추가를 누르셔서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체험 1회차 이렇게 하고 제 홈페이지 들어오게끔 주소를 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야, 이 글 놓고 링크 써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블로그 체험단들에게 이 링크를 꼭 본문에 넣으세요 라고 1회차가 끝났어요. 그럼 2회차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그 다음에 소재는 홈페이지 체험 2회차 이렇게 해서 주소 넣고 등록하십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2회차가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3회차, 4회차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업체들한테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을 업체 통한 상위 노출 뭐 이렇게 놓고요. 소재 그러면 오씨 아줌마에게 문의했다. 오씨 아줌마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로그 상위 노출에 사용될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썼을 때 여기 오씨 아줌마 업체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거 오씨 아줌마 업체를 통해서 노출시켜서 방문자가 들어왔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씨 아줌마에 문의했더니 오씨 아줌마가 노출 잘 못 시켜. 그럼 나 박씨 아줌마에게 또 문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추가를 눌러서 자 캠페인명에 업체 통한 상위 노출 그 다음에 여기에 박씨 아줌마 그 다음에 주소 넣고 등록 업데이트 네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업체를 통해서 내가 유입시키는 업체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통해서 몇 건의 유입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적용을 해보시면 이제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어떻게 하느냐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명은 카카오톡이라고 적고요. 소재는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메시지 보내는 거니까 14년 18년 0402 카톡 전체 메시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주소를 그대로 넣도록 하고요. 등록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군요. 카카오톡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자,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옵니다.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링크 사용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 작성에 자 나머지 꾸며주시면 되고요. 요때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씨 아줌마 책 이렇게 놓고요. 여기 링크를 이제 꼬리표가 달린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네 번째 보시면은 4월 2일 카톡 전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SMS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일 또 카톡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추가 누르셔서 캠페인명은 앞에 카카오톡 넣었으니까 카카오톡 그 다음에 소재는 18년 4월 3일 그리고 카톡 전체 메시지 이렇게 넣고 등록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록이 남게 되겠죠. 자, 여기는 4월 2일, 얘는 4월 3일 이렇게 해서 남게 됩니다. SMS도 동일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통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교육 업체이고요. 이 교육 업체에서 여러분들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노출은 아무것도 안 뜹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노출 아니고 효율 클릭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스크롤 내려볼게요. 지금 검색 광고나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의도한 유입으로 몇 명이 들어왔냐. 자, 메일 같은 경우에서 63명이 들어왔고요. 블로그는 53명이 들어왔고요. 문자는 31명, 카카오톡은 4명, SNS는 1명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률 쭉 나오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알려드린 걸 참고했을 때 지금 이 중에 제일 질이 좋은 거 어딘가요? 당연히 블로그겠죠. 26쪽 사이로 굉장히 낮습니다. 반송률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홈페이지에서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거고요. 메일은 74, 문자는 87, 카카오톡은 100. 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출시키는 이 마케팅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체류 시간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실제로 구매는 몇 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건 어딘가요? 두말할 것 없이 블로그가 제일 성과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출시킨 총 유입량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업체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들어가서 바로 효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요, 제가 캠페인명은 가려놨는데 여기 블로그 체험단 한 거거든요. 이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방문자, 각각의 블로그 체험단 회차마다 몇 명의 방문자가 들었고 실제로 구매는 몇 건 일어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마케팅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유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유입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내가 의도한 유입인지 아는 방법은 모든 유입의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상위 노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체험란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를 들어왔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만 마케터의 성과로 측정이 될 수가 있다. 이 외에 들어온 유입은 이제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만 세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유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